오카와 상께서 그동안 일본에서 부동산업을 하시면서요, 직접 겪은 일이나 어떤 주변에서 듣거나 혹은 지인분들이 경험하신 뭔가 오싹한 하는 일. 오싹한 일이 있었을지. 없지는 않아요. 있어요. 조금은. 네. 다른 사람한테 듣는 일보다 겪어본 일은 몇 번 있고 착각이 아닐까 이런 것도 있잖아요. 사실. 네. 나는 약간 오늘 이런 프로그램 이야기를 받았을 때 실은 약간 싫다. 그게 있었는데, 왜냐하면 코아이. 무서운 게 아니라 약간 너무 끼를 키우기 싫다. 뭐 약간 느끼는 거 자기가. 그러니까 그런 기운을 좀 느끼는데 가끔씩. 그래요? 네. 그래서 너무 신경 쓰고 거기에다 너무 민감하게 되면 또 불편할 수 있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자면 그 영안이 트인다고 하거든요. 근데 영안이 트이진 않으셨는데 약간 가끔씩 그런 어떤 기운을 느끼긴 하시는데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게 증폭되지 않을까. 너무 그게 다가가지는 싫다. 근데 과감하게 이렇게 또 흔쾌히 참여를 해주셔서 몇 번은 귀신을 봤나 안 봤나 그런 것도 많아요.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연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몇 개를 이야기할까요? 한 몇 개씩.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면 좀 길어도 이야기 들어주시고. 그럼요. 오늘의 메인 코너입니다, 여기가. 확실하게 이거 대낮에 본 것인데, 귀신을. 그 귀신은요 별로 아침 저녁 가리지 않고 있어요. 보여요. 보일 때는.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서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괜찮은 곳에서도 있어요. 아주 일상적인 상황에서. 그래서 내가 그걸 한번, 제일 새로운 기억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중에서는 내가 헬스장 운동하러 대낮에 가고 있었는데,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가지고 산층까지 올라가는데 지하 주차장을 많이 다니지 않아요. 차를 빼려고 하니까 거기서 내려오신 한 분이 보인 거예요. 그냥 여자분이야. 그냥 노란색 원피스 입은. 그래 세련된 지역이니까 노란색 원피스로 멋진 분이 오셨다고 생각을 해서 차를 빼러 간 거라 믿었어요. 그냥 보고 아무 생각 없이 나도 차 빼려고. 근데 거기에 이제 기둥이 있고 그쪽에는 차가 없는데 가신 거예요. 쑥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상하니까 차 없는 데에서 다시 보았는데 없어요. 그 사람 이제. 어디 빠져나갈 구멍도 없고. 없어요. 그냥 막히고 있는데. 차도 없고. 확실히 보셨고요. 근데 별로 무서운 그 기운도 없고 그냥 깨끗한 상태. 노란 원피스 입은 여자. 노란 셔츠 입은 아니고. 사과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 갑자기 1970년대로 주파수로 돌아갔는데 다시 현대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하나 있었고, 노란 셔츠 입은 원피스 입은 여자가 나오는 그 사람은 주차장에서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곡입니다. 그게 혹시 나이가 얼마나 되셨을 때요? 그것은 코로나 전에니까 7, 8년 전인가. 얼마 안 됐네요. 네, 그 정도. 그리고 또 오래전은 이런 중개업을 하니까 매매도 하지만 가끔씩 임대 중개를 내가 한 몇 년 동안 해본 적 있어요. 전문으로. 그때는 가지가지 아파트 찾으라, 단독주택 찾아달라 하는데 아파트가 사실 많고 단독 자취방이 많은데 가끔씩 예산 때문에 단독 자취방을 찾고 있지만 약간 오래된 물건이라도 아파트 지금 한국에서 말하는 아파트는 운장한 거고 이 목조 2층 구조의 물건을 일본에서는 아파트로 많이 했죠 그때는. 근데 현관 들어가면 1층에 사는 분이 계셔. 또 바로 옆에 현관은 그냥 일자로
2층으로 올라가고 생활 공간이 있는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네. 모쪼로. 거기를 찾아갔는데 오사카 후 어느 마을이야. 뭐 세츠까지는 말해도 돼. 세츠시야. 세츠시라고 있어요. 어딘지 알 것 같은데. 네, 오사카 후 세츠시 그 동네는 그런 단지가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 월세도 좀 싸고. 그래서 거기를 안내해 달라 하니까 내가 갔는데 그때는 여기다 해서 들어갔는데 골목골목 그 들어간 것이에요. 차도 안 들어가고. 네. 그래서 들어가서 거기 딱 문 연 순간에 너무 무서워서 안내를 안 시켰어요. 나는 라고 문 열고 위에 본 순간에 너무 기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한테 와 오지 마라 같은 분위기. 와 진짜 이곳은 대낮인데 와 이곳은 2층 올라가면 안 되는 것 같다 싶어서 문 닫고 고객한테 여기 안 보고 갑시다 해서 딱 한 번만 있었어요. 야 방금 오카상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짧게 떠오른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그 저희 그 공포 인터뷰 게스트 분 중에 맞다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분 이야기가 꽤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동생네 신혼부부가 집을 보러 간 거예요. 부동산 중개인이랑 같이. 근데 중개인이 거기 오피스텔이 복층이었는데 오피스텔을 탁 열어서 보여주는데 분명히 빈집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가 저녁 한 7시, 8시 좀 어둑어둑하잖아요. 근데 커튼이 그대로 달려 있더래요. 근데 커튼 뒤에서 어떤 여자가 싹 커튼을 걷더니 이제 왔나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근데 그 소리를 그 동생 남자분밖에 못 들은 거예요. 중개인은 못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복층 쪽을 봤는데 거기서 여자가 웅크리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놀래가지고 도망쳤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랑 약간 비슷하네요. 나는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구에서 좀 나이 가신 할아버지 계셨던 것 같아요. 안 봤는데 그 느끼는 게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느낀 거예요. 할아버지 계신다고 거기. 그럼 거기가 혹시 얼마나 비어 있던 건지는 전혀 모르고 너무 오래된 일이니까 나도 그것을 찾아갔는데 시기가 한 20대 때니까 20대 초반에 있었던 일이니까 딱 거기만 내가 겁이 나서 못 들어간 집이 하나 있었어요. 와 겁이 나서 못 들어갈 만큼 무서웠어요. 네, 무서웠어요. 그런 느낌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딱 한 번만 여기는 이제 안 된다. 그 정도였어요. 네. 지금은 허물어졌겠죠. 그렇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는 이제 다시는 가기 재개발하고 있을 거예요. 거기. 네. 야 신기한. 나머지 몇 개 있어요. 또 들려주십시오. 신사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본에. 내가 그것은 아직 20대 되기 전에 여름철에 많이 해수욕을 가거든요. 물이 깨끗하니까. 네. 엄청 깨끗해. 오키나와처럼 생긴 바다가 쭉 펼쳐지고 있고 그 중에 그 바닷가가 많은데 내가 좋아하는 바닷가가 몇 군데 있어서 딱 가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친구들이랑 캠프 하러 가자 해서 가서 구경도 하지 않아요. 돈 내고 구경. 가고 있는데 신사가 하나 보인 거예요. 신사도 뭐 좀 갈까 그냥 산책이니까 하고 있는데 그 신사도 내가 못 들어갔어요. 한번 친구들도 들어가지 마라 해서 내가 이제 여기는 파스 여기 안 돼. 어떤 기운이 느껴졌죠? 그냥 여름철인데 그 신사를 본 순간에 겨울처럼 보였어요. 신사 자체가 겨울 아니면 가을처럼 보였어요. 그 신사의 풍경이 뭔가 스산한 그런 싸한 느낌. 그리고 공기가 그 도리라고 이렇게 있지 않아요? 네, 도리. 네. 그 안에 공기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슈. 와. 그래서 여름인데 바람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아요. 여름은. 그렇죠. 낙엽 같은 게. 이미지는 그냥 바람이 막 있고 공기가 쑥 들어가고 있는 장면이 왠지 떠오르는 거예요. 거기서. 그 날씨는 깨끗하고 엄청 더운 날인데 거기에만 갑자기 그런 분위기가 나서
예, 그래서 여기는 좀 나하고 안 맞는 것 같다. 그 친구들은 뭐라고 하시나요?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그럼 같이 안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죠. 내가 안 들어가니까. 그래요? 네. 아니, 그게 뭐라고 하면서 끌고 들어가고 내가 뭐 안 된다 해서 안 들어간다. 대장이셨나요? 네. 대장이셨어요. 뭐 그런 신사가 하나 있고.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검색을 했거든요. 오대지 기호 따라서 네. 있었어요. 아직 그 신사. 그 말씀해 주셔도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라서. 네. 나도 저장을 안 했으니까 나중에 컴셋 여기 찍어보면 네네네 알려주시면 네. 제가 삽입하겠습니다. 그거 하나. 그래서 같은 동네인데 내가 어른이 돼가지고 가족 여행을 간 거예요. 거기에 맨날 그 바다에 가면 거기에 근처에서 민박을 하거나 아니면 텐트를 치거나 했는데 그 고급 여관에 한 번은 가고 싶다. 네, 그래서 어른이 돼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좀 약간 무서운 일을 당했어요. 어떤 일이죠? 그게 이런 다다미 방이야. 네. 너무 좋은데요. 네. 근데 밥 먹고 자고 하는데 가족 단위로 자고 있었는데 자다가 약간 숨이 답답한 느낌 자면서 네. 그 잠이 쑥 들어가지 않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느낌이 누군가가 우리가 가족 단위로 자고 있죠. 이불 깨고 네. 주변을 걸어가고 있는 느낌. 또 그 긴 치마를 약간 일본어 같은 유카타 뭐 그런 것 약간 거슬리면서 이렇게 쓸리는 소리가요? 네, 약간 걸어가고 있는 분위기가 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지금 자다가 좀 악몽을 보고 있나 뭐 그런 것도 느꼈는데 이상하다 싶어서 그래도 약간 이렇게 눈 감고 있어요. 네. 근데 눈을 열고 주시를 하기에는 약간 거부감이 생겨서 그때도 이거 착각일 수도 있고 네. 과감하게 도전하지 말자. 그때는 아니, 제가 지금 보는 그 포스를 보면요. 네. 귀신 몇 마리 때려잡을 것 같은데 전혀 아니네요. 저보다 더 무서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 무서울 때는 또 따로 있는데 그때는 그 판단이었어요. 이거 좀 잠도 오고 있는데 네. 시간은 모르고 다 자고 있고 했는데 거기서 끝인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뒤에 사실 거기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고 집에서 했어요. 그럼 우리 아내가 보았다고. 네? 그 사람 자기도 사모님이요? 네. 그날 같은 날? 네, 같은 날에. 그래서 또 하나 무서운 게 다른 날에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아들이 이 쇼지 있죠. 이거 쇼지. 이거 일본식. 문요? 네, 문. 네네네. 그 종이로 된. 네네. 그게 안에서 투투투투 누군가 치고 있었다고. 계속. 상호문을 종이를 치는 소리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세이가 그때 그 일이 있었다 바로 말 안 했는데 몇 년 후에 같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각자 아무 얘기 안 했네요. 네. 와. 귀신 나왔다 해서 그 집에서. 와. 네. 너무 지금 전부 다 이게 처음 들어보는 어떤 스토리라 가지고. 그래서 뭐 당한 것도 아니고 그냥 무서웠다. 그래서 사실 내가 혼자 본 거 아니고 나는 느낀 거고 마누라는 본 거고 아들은 또 치는 거 들었고 보고 그 몇 년 뒤에 알았거든요. 그 사실을. 그쪽에 그 정도면 어떤 소문이 있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또 그래서 너무 그런 소문을 내면 또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어디다고는 막 하기 어려운데.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또 아직 있어요. 두 개 할까요, 나머지? 다 해주십시오. 오사카시에 큰 강이 여도가라는 큰 강이 흐르고 있거든요. 한간처럼. 오늘 가는 덴마에서 내가 술 먹고 옛날에 술 많이 먹거든. 네. 그래서 아침까지 먹고 새벽 3시에 돌아간다 했는데 택시도 없고 술 많이 취하고 있으니까 오늘 상쾌하니까 내 집에 걸어서 갈게. 직선으로 5km 정도인데 이렇게 가면 더 멀지 않아요. 근데 내가 정신 나갔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겨울인데 아침 3시쯤이었어요. 이제 2시 반부터 3시에 집에 간다 해서 이제 택시도 없고 부를 수도 없고
걸어서 간다 해서 기분 좋으니까. 네. 그래서 막 강을 건너서 강가를 쭉 올라가고 있었어요. 네. 그 바닥을 향하는 반대쪽으로 우리 집이 그쪽 가고 왼쪽으로 가면 있으니까. 네. 근데 직선으로 5km인데 이렇게 강을 올라가고 이렇게 집으로 가면 한 8km, 10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갔는데 왜요? 취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아, 취해서. 취해서 기분 좋아서. 네. 그래서 쭉 가는데 혼자서 노래 부르면서 그때는. 네. 노란 샤츠 입은. 네, 당 혼자로 겨울에 춥지도 않았어요. 추웠는데 좀 취하고 있으니까 추위를 따지 않고 그냥 걸으면 좀 두꺼워지나요. 가고 있는데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한 30명 있었거든요. 그 시간에요? 그러니까요. 일본은 8시만 돼도 사람이 없던데요? 그러니까 여름 같으면 아직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한겨울에 한 2시 반부터 3시 사이인데 내가 바다 쪽을 안 가고 우회로 가고 있거든요. 옆에 강이고. 네네. 쭉 혼자 가고 있는데 지나간 사람이 생각을 하니까 한 30명 하고 이렇게 교체를 한 거예요. 오. 응? 근데 그때는 어두워서 얼굴도 잘 안 보이고 그냥 가구나. 이런 오늘 사람 많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다음 날 자고 깨고 좀 너무 이상한데. 아, 전혀 그럴 리가 없는 곳이네요. 네. 그 시간에는 있을 수가 없는 시간에 사람하고 많이 내 옆을 지나간 건데 그 사람들 딱 바다를 보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바다 쪽을 향해서. 네. 일방 나는 이쪽으로, 그 사람들 다 이쪽으로. 근데 이미지가 나중에 떠오르는 것은 네. 다 그냥 그늘처럼 생긴 사람. 모두가 그늘처럼 그 사람인데 생각을 하니까 이 정도 지나가지 않아요. 바로 얼굴 볼 수 있잖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다 얼굴이 안 보이고 다 그늘처럼 생긴 그 상태로. 그림자 형체 같아요. 네. 와. 그걸 한 30년 정도 지나간 거 경험이 있어요. 그게 술 기운이라고 생각은 혹시 안 하실까요? 그렇게까지 술 취하고 그런 것을 보지 않겠죠 아마. 그래요? 네. 기억이 아예 사라지겠죠, 그죠? 네. 그 정도면 네. 많이 드셨으면. 이야. 그런 것이 있고. 그러면 지금 생각하시기에 그 존재들이 아마 귀신일 것이다. 그럴 수 있지 않겠나. 그럴 수밖에 없을 거다.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센토 치히로 유명한 거. 네, 센과 치히로. 센과 치히로. 그 안에서 전철을 타고 갈 때 그런 귀신들이 앉아 있잖아요. 맞아요. 뭐 그런 상태. 그게 또 이미지가 겹치네요. 그 센토 치히로를 보면서 비슷한데 이런 느낌을 가진 거예요. 이야. 또 들려주세요. 재밌네요. 또 몇 개 뭐 있었을까? 이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셔서. 아니요, 일단 까먹으면 안 되니까. 나머지 2개 있어요. 네네네. 하나는 이거 지인한테 들은 이야기고. 지인한테? 거짓말 아니고 진짜 무서운 이야기인데 이것은. 네. 앞에 것도 거짓말 아니? 아니요. 다 지금까지는 내가 꼭 본 거고. 네. 이것은 지인 이야기인데 내가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도 계셔요. 그 분. 중고차를 샀어요. 근데 주차장에 세워놓았는데 다음 날 주변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너 좋은 차 샀는데 어제 야밤에 너 차를 건드리는 애가 2명 있었다. 어린 애가. 네. 건드렸다고요? 차를 뭐 때리거나 욕하거나 그 차한테 뭐 이렇게 맞대기로 이렇게 지르거나 그런 애가 2명 정도 있었다. 몇 시인데 하니까 아침 3시야 해서 내가 술 먹고 돌아왔는데 하고 있었다 해서 그럼 아침 3시에 그 어린 애가 그럴 수 있나 해서 새벽에요? 그래서 그날은 지나갔는데 며칠 뒤에 드라이브 한다 해서 그 애가 혼자 운전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지나가는 차가 그 라이트 파싱그라고 아시죠? 네네. 그 아이즈 내는 거. 쌍라이트. 쌍라이트.
아이드 내는 거 그걸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음 오는 차도 또 하는 거예요. 뭐야 이거 생각하지 않아. 네. 자기가 뭐 잘 못했나? 아무것도 없는데 해서 또 가니까 다음 차가 쭉 와가지고 차를 세우라. 너 좀 고개 세워라고 네. 지나가면서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오면서 뭘 하냐면 그때부터 무서워. 너 차 위에 애 둘이 타고 있는데 왜 끌고 다니냐? 너 차를. 아, 그럼 그게 위험해 보여서 선라이트를 켰네요. 하이빔을. 그 말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며칠 전에 그런 일을 겪고도. 겪고서 오늘 파싱 하는 차가 2대 지나가고 3대째가 소라 애를 왜 지붕 위에 씌워놓고 이런 길을 왜 다니노? 위험하게. 그럴 리가 없잖아요. 바로 그 차를 이제 보냈다고. 와, 어떤 사연이 있을 수도 있는 차겠네요. 사고차죠 아마. 근데 자기 아무도 스쳐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완전 그냥 실화 같죠. 당연히 분명히 내 눈에는 안 보이겠지만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상상을 해보면 애가 차 지붕 위에서 있는데 둘이가 와, 그냥 끌고 다닌다 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미친 거 아니냐고. 자, 마지막에 중고차에 관한 이야기. 일본 중고차 이야기는 제가 또 처음 들어봤는데 그런 사실이 있었어요. 자, 혹시 그 중고차가 어느 회사 차였나요? 기억해요. 미쓰비시. 미쓰비시. 하얀 중고차를 사고 끌고 다니고 있는 거 내가 본 적이 있어요. 그 차에. 실제로요? 네. 와, 그걸 혹시 산지 얼마 만에 되팔았나요? 바로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팔았다고. 그래요? 네. 와, 그럼 진심으로 무서웠다는 소리거든요. 혹시 몇 년도죠? 그것도 한 20년 전인가. 네, 그 정도. 혹시 20년 정도 전에 일본에서 미쓰비시 흰색 차량을 구입하신 분들 중에서 혹시 기묘한 어떤 아이 둘을 보신 분이 계시다면 일본어로도 괜찮으니까 메일 좀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자, 다음 사연 들어볼게요. 다음은 내가 직접 본 건데 이 이야기는 누구도 거짓말이라고 해요. 거짓말이라고 한다고요? 그 정도로? 네. 내가 초등학교 시기에 소풍을 가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풍을 갔는데 오사카후 미노라고 해서 미노에 포포가 있어요. 유명한데 단풍이 이쁘고 오사카 시내에서도 가까워요. 좋은 곳인데 지금도 가끔씩 하고 사람들도 많이 다니는데 그래서 그 당시는 야생 원숭이도 많이 있었고 지금은 원숭이 관리를 한다 해서 그 폭포 근처에는 없는데 그때는 있었고 뭐 그런 곳이에요. 그 하이킹 코스 이쁘게 산책로가 있고 그래서 가서 점심 먹고 이제 돌아가는데 다들 하고 다 돌아가는 중에 저쪽에서 약간 뭔가 이상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쭉 다가오는 거예요. 뭐지라고 보고 있었는데 다 보이는 게 사람 옷을 입은 동물이었어요. 응? 그 사람이. 그 원숭이. 원숭이가 사람 옷을요? 그때 일본에서 사르노 왁세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원숭이 위성라는 그 타이틀의 영화가 떴던 시기였어요. 원숭이. 한국 옥상 탈출 같은 그런 건가? 원숭이가 그 우주에서 와가지고 왜? 그거 같은데요? 네. 네네네. 그게 시리즈가 1, 2, 3 정도 있었다고 치는데 첫 번째 시리즈가 뜨고 있었던 시기니까 내가 착각을 하고 있구나. 너무 그거 몰두를 해가지고 그 영화에 너무 심취해서 와 그럴 수도 있다 해서 주시를 해서 계속 오지 않아요. 그래서 1m도 안 되는 옆을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생생히 기억을 하는 것은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지도 기억을 하고 모자도 쓴 그 그림도 아직 기억을 하고 와 이 사람 진짜 화장을 많이 하셨다라고 생각을 했어. 나는. 그때는 원숭이라 생각 안 하시고 원숭이 그 가면을 하면서 진짜
그 뭐라 할까 티나지 않게 와 영화처럼 하셨네라고 특수 분장을. 네. 그래서 설마 손은 아니겠지라고 봤는데 손까지 원숭이였어요. 그때 지나간 사람이 우와 생각해서 쓰게 이러셨겠네요. 말도 안 나와요 이제. 근데 바로 옆으로 지나가는데 그래서 나하고 눈 맞았거든 이렇게. 그냥 원숭이. 손도 원숭이. 사람 손이 아니거든 그거. 네. 분장 레벨가 아니고 이제. 근데 주변 사람이 아무 리액션 없는 거예요. 다른 애들. 혼자 보신 거예요? 네, 나 혼자니까 그것은. 근데 먼 곳이 아니고 바로 내 이렇게 하면 다가가는 이 옆을 지나갔는데 이렇게 내가 보거든요. 그때는. 네. 그냥 바로. 키는 혹시 어느 정도? 내가 그때 140cm 정도라고 예상을 치면 네. 비슷한 정도. 140, 50cm. 그럼 원숭이 지금 큰 거 아니에요? 원숭이 레벨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람 레벨. 할머니 정도. 혹시 옷은 어떤 거를 입고 있었죠? 풀색, 초록색, 네. 진한 그 녹차처럼 생긴. 네네. 그거에 코듀로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코르텐이라고 했는데 코듀로이. 네네 그런 거. 골덴. 그거. 그래서 모자도 이쁜 거. 녹색 골덴 옷을 입고 있는 원숭이. 바지는 네 바지가 그런 거였어. 그래서 바지가 그런 거고. 그래서 모자도 같은 그런 골덴. 예, 모자. 어떤 모자였죠? 중절모 뭐 그런. 그냥 등산 갈 만한 그 모자. 등산 모자 같은 챙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약간 그 삼각형 같은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거. 네네네. 와, 근데 제가 이번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거짓말 하시는 게 아니란 걸 100% 믿어요. 왠 줄 아세요? 분명히 처음부터 말씀하실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원숭이가 아니라요 사람이라고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거짓말이었다면 원숭이라고 강조를 하셨을 텐데 끝까지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와, 전 믿습니다. 근데 딴 사람들은 다 안 보았다고. 아니면 느끼지 않았는가? 그걸 안 보였는가? 뭐 그런 거. 야, 그걸 친구들한테 몇십 년 동안 이야기해요. 네. 그래서 또 재미있으니까 또 하라는 거야. 네. 하는데 다 웃음소리로 다 이야기. 그럴 수가 없지. 그럼 제가 유일무이 처음 믿어주는 사람이네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일무이 쌈무입니다. 그래 여기서 뭐 이상한 아저씨가 하나 생겼다. 그런데 그런 거예요. 아니 혹시 그 일본에 요괴 그런 것도 많지 않습니까? 요괴, 네. 혹시 원숭이 요괴 그런 것도 있나요? 요괴는 잘 모르고 나는 원숭이 요괴 있을까? 한번 그건 제가 한번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하네요, 갑자기. 제가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하는 걸 꽤 많이 좋아해가지고 한번 이걸 계기로. 최근에 그래서 진짜 최근에는 부산에 갔을 때 그 해운대 기장해주 바닷가 가면 아난티 있잖아요. 좋죠. 그 아난티 가까이 산책로가 있거든요. 뒤편에 산책로 쭉 가면 아난티를 넘고 1km 정도 가면. 올 초에 영상 찍으셨던 거기 근처죠. 네. 약간 그 영군산은 그쪽에 보이고 바다 쭉 튀어나온데 뭐 하는 사단처럼 생긴 뭐 있어요. 그래서 쿡하거나 뭐 무당하거나 하는 터가 있어요, 거기에. 그래요? 네. 있다 해서 그 주변에 산책로가 있어서 갔는데 그래서 낚시하는 친구가 나는 여기서 낚시 안 해라고 무섭다 해서 낚시 뭐 물고기 나올 것 같던데 해서 쭉 가고 사단처럼 생긴 것이 있으니까 내가 그거 찾아갈게라고 했어요. 한번. 왜냐면 내가 좀 기가 있어서 맞아요. 좀 확인하러 간다 해서 자신 있거든요, 나도 그것은. 이길 자신. 네. 근데 가는 중에 약간 어지러웠어요. 뭔가 왔네요.
약간 이렇게 뭐 약간 맴도는 분위기에서 눈이. 그래서 그것만 느꼈지. 그것은 올라가서 다 확인을 해서 뭐 절도 하고 돌아왔는데 그것은 뭐 괜찮았지만 입장하고 들어갈 때 전에 그 중간에서 약간 어지러웠어요. 와, 이런 식으로. 이야, 결국 못 이기셨네요. 아까 분명히 이길 수 있다고 이때까지 얘기를 다 들어보면 그 어느 것도 이겨내신 게 한 개도 없는데 말씀만 계속 이겨낼 수 있다고 하시는데 네. 정말 실화 이야기들이 이게 한국에서는 짧고 굵은 이야기다. 와, 이게 진짜 대박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들만 오늘 쭉 들은 것 같아요. 와, 너무 빠져서 들었고. 나는 뭐 자기 이야기니까 별로 맞아요. 아닌데. 네. 또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이제 없습니다. 네. 야, 그 뿌리까지 다 뽑아서 이제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네.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가자면 제가 오오카와상 채널에서 재밌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왜 오오카와상이 연초에 니시노미야 신사에 가셔가지고 장사의 신에게 기도하고 그리고 에비스상 뭐 그거를 태우신다고 했던 걸 봤거든요. 그 일본은 신사가 참 많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던 그런 것도 있고 뭐 여우 신사, 뭐 개 신사, 뭐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 신사마다 뭐 신도 다양하고 비는 곳도 다양한데 이건 분명히 한국이랑 다른 문화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신과 신사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생겨난 건지 오가상 관점에서 설명해 주신다면. 나는 자세히 이렇다고 공부를 한 것도 아니지만 내가 아는 한에서 말한다면 일본에서는 만물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만물신. 만물. 하늘에도 신이 있고 물에도 신이 있고 불에도 신이 있고 땅에도 신이 있고 그런 개념으로 만 가지 그 신이 존재를 한다. 산에는 산, 바다에는 바다. 그래서 그걸 존중히 하고 예의를 갖추라.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부들이 바다 나갈 때는 바다에다가 술을 좀 모시고 지금부터 안전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면서 어부를 나간다든가 등산할 때도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개념은 중에 신이 많고 그래서 시마네 이즈모다이샤 나중에 영상 다시 뽑으면 되시고 거기에는 만물신이 1년에 한 번 모임을 하신답니다. 그쪽에서요? 네. 그런 날이 있거든요. 거기에. 모여서 뭘 하나요? 신들이 이것저것 논의를 하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자기들끼리 그런 날이 있는데 거기에 이즈모 다이샤의 한대 문친다라는 진자가 이즈모 다이샤. 그래서 미에켄에 이세진구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일본 신도의 신들의 본거지. 그게 이세진구. 그런 것이 있고. 그 터의 기운이 굉장히 세겠네요. 이세진구는 내가 안에까지 썼다 가본 적 없는데 최근에 좀 우리 부동산 일 때문에 그 현관까지 갔다는데 거기는 갈 때마다 기운이 좋아요. 파와 오히려 파와가 있는 데하고 약간 좀 자기한테 안 맞는 거부감 나는 데하고 싹다 구분되는 것 같아요. 거기는 긍정적인 의미로 파워가 좋다. 네, 파워 스포트라고 일본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니까 맞아요. 그런 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신 자체는 뭐 가지가지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사람을 모시는 신도 있고. 오오카와상 말씀을 지금 듣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바다에 나갈 때도 비는 어떤 신사가 있고 등산할 때 안전하게 해달라고 비는 신사가 있고 어떤 전부 다 사람들의 어떤 염원이잖아요. 그렇죠. 기도고 잘 안전하게 나으라고 하는 신도 있고. 그래서 그 신사라는 개념이 원래는 이렇게 많이 없었는데 그런 바람, 소망, 그렇죠.
그런 게 한 가지가 이제 구체화돼 가지고 곳곳에 생겨난 게 신사가 된 게 아닌가. 그럴 경우가 많죠. 사람들이 욕망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 마음이 실물로 나타난 게 이제 신사가 네. 돼버린 거죠. 네.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를. 네.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야, 재밌는 설명 감사드리고. 그 한국은 뭐 신에게 뭔가를 빈다고 하면 크게 보자면 종교가 몇 종류가 안 되거든요. 뭐 기독교, 천주교, 뭐 불교 그 정도가 대표적인데요. 오카상이 알고 계시는 그 독특한 신사나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에비스 신사 같은 뭐 또는 뭐 오사카 현지인들이 연초 혹은 뭐 연말 어떤 특별한 날에 꼭 방문하는 그런 신사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일본 사람들은 그 자기들 동네에 딱 유명하지 않아도 신사가 있어서 네. 산책하듯이 많이 다니는 습관이 원래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또 불교는 따로 다르고 제사를 지르거나 네. 일본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교토 야사카 진자라고 유명한 기요미즈데라 가기 전에 안문에 있는 야사카 진자는 일단 유명하고 설날에는 많이 가고 그래서 일본 설날은 1월 1일이니까 네. 초반에 3일간 많이 가고 오사카는 스미요시 타이샤라고 해서 또 유명한 장소가 있고 그걸 가면서 1월 10일에 에베산라고 따로 축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에비스 진자 전류 진자 전류에 에비스 신을 모시는 전류가 1월 10일에 하니까 나는 일단 신도가 아니지만 장사를 하니까 1월 10일에 일본에 있으면 뭐 일단 좋은 올해 네. 한 해를 보내고 싶어서 네. 그렇죠. 찾아가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바람이죠. 네. 소망이고.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에비수 신사의 그 에비수가 네. 그 맥주의 그 에비수랑 같은. 네네네. 도미를 이렇게 치고 있는 거. 네. 그 왜 맥주에다가 그렇게 해놨나요? 에비스 하는 회사가 어디였지? 신사에서. 아사히 아니고 네. 기린 아니야. 아사히인가? 에비스가 아사히 아닌가? 아사히 메이커 안에 소속 아닌가? 일단 그렇게 브랜딩을 해놓으면 네. 결혼식도 쓰기 쉽고 설날도 쓰기 쉽고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한국 같아요. 그런 브랜딩이죠, 그거.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그걸 마시면 장사가 잘 될 것 같은 어떤 약간 오늘 네. 축이라고 쓰고 있는 그 이미지. 예. 그래서 에비스 신의 아버지가 계셔요. 원래 칠보싱 안에. 에비스 신의 에비스 아버지요? 신이 일단 그 7개 신이 있는데 그 배 타고 있거든요. 네네. 원래 그 중에 한 분인데 그 아버지가 누군가 모르시죠? 네. 다이코쿠텐이라고 해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사람. 그 호미가 아니고 뭔가 장구 같은 것을 이렇게 뭐지? 그 돈이 나오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마네킹 네코 아닌가요? 아니 이렇게 만치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계셔요. 네. 아마 그 사람이 제가 본 적 있을까요? 네,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내 기억이 맞다면 그 사람이 다이코쿠텐인데 그 사람이 에비스의 아버지거든요 원래. 그래서 사실은 인사를 갈 때 아들 가기 전에 아버지를 가야죠. 그러니까요. 네. 아버지는 어디 계시는데요? 네,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한테 먼저 인사를 가고 네. 아들한테 가야지 않을까요? 예의를 갖춘다면. 그렇죠. 그 진자가 있어요. 어디 있죠? 다이코쿠텐을 모시고 있는 진자가 각 지역마다 있을 거예요. 각 지역마다. 네. 그래서 그걸 많지 않아도 에비스처럼 많지 않아요. 그게. 근데 근처에 있으면 그 다이코쿠텐 먼저 찾아가고 그래서 에비스 가는 게 예의가 아닌가 그런 말도 있어요. 일본 사람들 안에서. 저도 그게 맞다고 보는데 이왕 할 거면 그죠? 만약 그 신이 없었다면 에비스는 태어나지도 못했으니까. 그 어머니는 혹시 어디 계신가요? 네, 찾아보겠습니다. 네. 자, 어머니 좋습니다. 1588. 네,
죄송하고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오오카상을 모시고 쌈무이 채널 최초로 해외에서 인터뷰를 진행해 봤는데요. 일본이 워낙 괴담과 공포로 유명하기도 하고요. 그 분위기가 한국과 워낙에 달라가지고. 사다코 유명하죠. 사다코 유명하죠. 링구도 링구. 아시죠? 아, 그 비슷한 이야기 하나 까먹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그 오사카에 미도스지선 빨간 라인 전철 다니고 있는 곳 제일 유명한 라인인데 회전하는 거요? 회전 아니고 그 메트로로 네. 남북을 찌르는 그 중간 라인이 있거든요. 네. 남북을 딱 우메다에서 남바까지 가거나 뭐 또 가는데 지금 그 라인에 따라서 네. 그 북향에 미도스지 차로가 있거든요. 또 미도스 신미도스지라고 해서 네. 자동차 전용 도로가 우메다에서 쭉 북쪽으로 뻗어 있는 거예요. 네. 나는 그 길을 하루에 한 번 타거든요. 네. 그 길 이야기인데 이것은 라디오에서 내가 들은 이야기. 어느 연예인이 택시를 타고 그걸 밤인가? 어느 밤에 가고 있었는데 택시 기사가 바크미라를 보면서 쭉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뭐를 쳐다보는가 궁금하게 하고 있었는데 그 택시 기사가 라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라고 하면서 사람이 날라온다 해서 뒤에서. 그래서 그 기사 이야기는 그 택시 타고 있었던 사람 보았다고 기사하고 네. 어느 여자가 좀 젊은 여자라고 아이라고 하지. 네. 바크미라에서 보니까 쭉 뒤에서 쫓아다니고 날라온다 이렇게. 슈퍼맨처럼. 슈퍼맨처럼 쭉 날라오고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네. 금방 다가오고 뒤에 창에 팍 붙었다고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아니다라고 지가우라고 해서 지가우 때만 해서 그냥 없어졌대요. 어디로 갔을까요? 모르는데. 근데 이상하게 네. 밖에인데 그 소리가 그냥 들어왔다. 아, 그러네요. 창문이 가로막혀 사람 찾는 것 같았다 해서. 이렇게 막 찾으면서 지가 아마 택시한테 당한 거 아닐까 사고를 친 사람. 뺑소니. 네, 뺑소니를 찾는데 그 애가 붙어서 여기 유리가 있는데 네. 그냥 소리가 그냥 들려왔다고. 지가우. 그럼 기사도 듣고, 그 사람도 듣고, 옥야꿈 사마도 듣고. 그게 너무 무서웠다고. 그 오오카상 말씀 맞는 것 같아요. 어떤 택시에 뺑소니를 당한 억울한 영혼이 성불하지 못하고 그렇게 택시를 보는 순간에 찾아다니는 게 아닌가. 오늘 혹시 이동하실 때 그 도로 지나가지는 않죠? 지나갈 수도 있어요. 또 가까우니까. 괜히 말을 꺼냈네요. 죄송합니다. 네. 자, 오늘 여러 가지 소재 중에 부동산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소재로 우리 오오카상이랑 얘기를 좀 더 나누고 싶네요. 자, 저의 제안을 흔쾌히 이렇게 수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자, 여러분 유튜브 채널 이웃집 오오카상 검색하시면 그 오오카상이 소개해주는 어떤 부동산에 관한 아주 재밌는 그런 컨텐츠도 많고요. 그리고 저는 진짜 감탄했던 컨텐츠가, 제가 오오카상 채널에 안 본 컨텐츠가 없거든요, 초창기부터. 근데 맛집에 관한 컨텐츠가 정기적으로는 아닐 거예요. 근데 가끔씩 나오는데 와, 이게 찐입니다. 이게 진정성 있는 어떤 음식점의 후기랄까? 저는 진짜 마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이게 빈말이 아니라 제가 아까 사석에 있을 때도 오오카상께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영상은 저렇게 찍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영상이었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뭐 다양한 어떤 일상도 많이 소개해 주시니까 다들 검색 이웃집 오오카상 검색해 주시고 구독 눌러 주시고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가상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다시 로 가봅니다.